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6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일러스트 CC 2024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깔려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S 버전,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밖에 없을 텐데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예전에 사용했던 버전과 비슷하게 환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해서 환경을 비슷하게 맞춰 놓을게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하셔서 창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조그맣게 화살표 누르면 패널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따로 띄울 필요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둘 다 열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좁으니까 프로퍼티 창은 닫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도구들이 모두 다 쏟아져 나와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위쪽에 옵션 바 보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널, 작업 환경이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요. 하나하나의 옵션도 따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있는데 아무거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울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툴팁에 대해서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도구를 선택하실 때 그 도구가 뭡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툴팁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아이가 커다랗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번잡스러우니까 리치 툴팁은 꺼놨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확인을 해주세요. 출력 선택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일 텐데 거기에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글자 크기에 대해서 선의 두께값에 대해서도 포인트 단위로 맞춰져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가이드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컬러도 선택 가능합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때에 이 친구의 중심이 여기입니다. 끝자락이 여기입니다. 라고 포인트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오브젝트를 옮길 때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는 건 귀찮으니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브라이트, 밝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문제지를 같이 띄워놓고 작업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되어 있는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크기가 100에 80짜리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을 100이라고, 높이를 80이라고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모드가 CMYK인지 300ppi인지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눈금자가 켜져 있는 게 크기를 가늠하기가 좋겠죠. 저희도 눈금자를 보고 싶어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쇼 룰러. 색상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깔들을 미리 뽑아 놓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 가셔서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색깔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뉴 그룹.
이름까진 주지 않으셔도 되고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면 더 추가하겠습니다. new swatch CMYK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줄게요. 추가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깔 값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아이들은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을 이라고 콩 찍으시면 아래쪽에 색깔 단추 보입니다.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색상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서 색상 추가할게요. 이렇게 색상 만들어 놓은 거 위쪽에 스와치 패널에다가 끌어다 놓으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만든 코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색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라디언트 미리 뽑혀져 나와 있는 곳 있죠? 그쪽에다가 끼워 놓을게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으니 이제 가이드라인 뽑아서 가장 배경이 되는 친구 먼저 그리도록 할까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대략 10 언저리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도 80에서 90 사이 이 정도 된다라고 여기 넘어가지 않게 그릴게 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동그라미 일립스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때에 이렇게 대충의 위치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선은 없습니다.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라디언트 색상이 방향이 다르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각도를 주셔도 되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방향이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죠?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 언덕 부분에 대해서는 동그랗게 배경을 칼질해 보도록 할까요? 이레이즈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칼이 보일 거예요. 칼은 이렇게 경계선을 쭉쭉 만들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선을 만드시고요. 다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선을 만드시고요. 교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자리우는 거 보이시죠? 적당한 색상은 스와치에서 뽑아 놓은 거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은 클릭해서 바로 그리도록 하죠. 시작점 클릭, 중간점 클릭 드래그, 다시 끝나는 점 클릭. 만들어 놓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어서 큐트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찾아주시면 돼요. 타입 뉴 로만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글씨를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죠. 양쪽에 나뭇잎은 하나만 만들어서 반대로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게요. 펜도구 이용하셔서 가느다란 선부터 일단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해서 마무리. 그만 그리겠다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이 끊어질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선만 있어야 되겠죠. 채우는 색상이 아니다라고 수압 단추 누를게요. 색상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개의 경우에는 양쪽 끝단이 뾰족뾰족하니까요.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앵커 포인트 툴 나올 거예요. 양쪽 끝단을 콕콕 찍어서 꼬집어 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오브젝트들의 순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나뭇잎들만 선택하셔서 그 순서가 맨 뒤쪽으로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샌드 투 백이라고 작업하시게 되면 제일 뒤쪽으로 깔리죠. 방금 만든 친구를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를 시켜 놓도록 할게요.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흩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까요? 선택하기가 편하겠네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툴 보입니다. 중심점을 여기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반사시킬 거니까 Alt 눌러서 원의 중심이 될 만한 곳을 클릭하세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으로 반사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이제 배경이 될 만한 친구들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 친구들은 걸리적거리지 않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줄게요. 몽땅 잡으시고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여우를 그리면 되겠죠? 여우의 머리 부분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머리 부분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대충의 모양을 만드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 하나하나에 너무 섬세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대강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두 아이들을 몽땅 잡아서 분리를 하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숨어있는 패스파인더 불러내도록 할게요. 개체들을 나눠주겠습니다. 디바이드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두 개가 같이 선택되는 건 아직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언그룹. 이제 요 친구, 저 친구 따로따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색상을 넣어보시면 구분이 되실 거예요. 오브젝트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개로 지워주셔도 돼요. 이레이즈 툴 이용하셔서 요 까만 부분은 비쳐 보일 필요가 없죠. 요 아이를 복사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요거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지우개로 문질 필요 없어 라고 지우시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이 지웠네요. 보이시죠? 칼질을 해서 잘라주실 수도 있겠죠? 나이프 툴. 다리 부분 요 꿀렁꿀렁한 부분들은 펜툴 이용해서 나눌 부분들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리와 잘라줄 선을 디바이드 나눠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지우시면 이렇게 다리 부분 완성이 되죠. 다리 부분에 있는 요 그림자 음영진 부분은 선으로 가늘게 그릴 거예요.
스트로크에서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보여주세요. 쇼 옵션이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내용들 보일 텐데 프로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양쪽은 가늘고 가운데는 똥똥해요 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의 굵기를 조절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순서를 어레인지에서 맨 뒤도 아니고 맨 앞도 아니면 한 단계씩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야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한 단계씩 뒤로 가게 될 겁니다. 원하는 순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오브젝트를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선이 살짝 구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스무스하게 선을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스무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문질문질해서 쓸데없는 점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칼질을 하도록 할까요? 꼬리 부분은 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만큼은 하얀색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셔도 되지만 칼 이용해 볼게요.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쌍둥 지나가시면 분리가 됩니다. 클릭하셔서 채운 색깔 흰색이라고 바꿔보도록 하죠. 완성이 다 됐으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거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정리하시게 되면 오브젝트만 남게 될 겁니다. 파일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에서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온 그 이름 불만 없으니까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160에 120으로 준비할게요.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폭은 160, 높이는 120입니다. 눈금자를 켜놓도록 할까요? 단축키를 써볼게요. 컨트롤 R 누르게 되면 눈금자 보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릴 오브젝트들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오렌지 모양이 반복되고 있죠. 수박의 경우에는 여기에 모양으로 이렇게 집어넣기 위한 오브젝트네요. 거기에 따라 색상들이 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릴 오브젝트에 따라서 그때그때 색상을 뽑아주는 게 좋겠네요. 일단 패턴으로 만든 친구 먼저 색상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말고 나는 추가로 더 넣겠다라고 뉴 그룹. 그룹의 이름은 굳이 주지 않겠습니다. 색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CMYK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를 정하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쭉 선이 딸려 나옵니다. 70 넘어가지 않게 다시 한번 쭉 드래그 하셔서 110 언저리라고 정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위치를 가이드라인 뽑아주세요. 요 안에다가 오브젝트들을 그리겠다라고 범위 잡아 놓으셨으면 하나하나 그려주도록 할 텐데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아무래도 동그랗게 원을 그리셔서 7등분으로 나눠야 되니까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동그라미 일립스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려줄 거고요. 중심을 거기로 잡으려고 하는데 중심으로 인식이 안 됐네요. 왼손으로 Alt 누르면 중심이 그쪽으로 인식이 됩니다. 동그랗게 그려줄래? 쉬프트까지 만드시면 이렇게 원을 그리실 수 있죠. 색상은 일단 임의로 만들도록 할게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여기에서 요 원을 7등분을 해서 하나의 조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그려졌고요. 그 선을 돌리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중심점은 여기에요 라고 Alt 클릭. 7개로 나눌 건데 각도를 잘 모르겠으면 360 나누기 7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프리뷰로 보면서 이 정도 돌아가요 라고 보여주네요. 카피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지 않게 복사가 됐고요. 방금 한 걸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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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누르시면 반복적으로 선들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원을 7조각으로 나누겠다라고 등분하는 선을 그려줬으니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디바이드 나눠줄게요.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조각들 그룹을 해제해 보도록 할까요? 언그룹. 이 아이는 색깔 따로 보여드릴게요. 한 조각입니다. 이 조각에 대해서 모서리를 살짝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살짝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조각을 분리했고요.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를 얘가 둥글게 할 건지 값을 주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둥그러지면 적당한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는 뾰족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오브젝트 확장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선을 따주세요 라고 확장했습니다. 나머지 조각들은 좀 지울까요? 이제 한 조각 요걸 잘 만들었으니까요. 돌리겠습니다. 회전 여길 중심으로요. Alt 클릭. 카피해서 컨트롤 DDDD 눌러주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조각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 패스 이동을 할게요. 패스에서 옵셋 패스. 어느 정도 두께값을 가질 건지는 프리뷰를 보시면서 이 정도 두꺼웠으면 좋겠다라고 확인이 가능하죠. 오케이. 색상 값은 뽑아놓은 색상을 이번에 적용하도록 할게요. 같은 색상로 되어 있는 건 패스파인더에서 합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낼게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구멍이 나 있는 거는 메꿔주도록 하죠. 한 조각을 잘 만들었으니 이 친구는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룹. 전체적으로 보라색의 동그라미 중심점 여기입니다. 클릭해서 동그라미 그려주는데 중심으로 인식이 안 되네요. Alt, 동그랗게 Shift, 색상 넣어줄 거고 순서 제일 뒤로 뺄 겁니다. 하나의 조각이 잘 만들어졌으니 이 친구에 대해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배치하면 되겠죠. 잎사귀에 대해서 펜툴 이용하셔도 되고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문질문질 그려보도록 할까요?
물방울 브러쉬의 경우에는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합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색깔 정하시고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죠.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꼭지 부분은 다른 색깔로 그려보도록 하죠. 색상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도록 하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패턴으로 등록을 아예 할까요?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 결과물을 보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패턴이 쭉쭉쭉 같은 간격으로 되고 있죠. 모양이 별반 다르지는 않으니까요. 이대로 패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고스틴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해주시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내 망고스틴이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박도 그려보도록 하죠. 가이드라인 새로 뽑을게요. 필요한 색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룹으로 돌아오셔서 색깔 추가하겠다. 일립스 이용해서 수박을 한 덩이 그릴 거고요. 수박에 줄무늬가 좀 귀찮게 들어가 있는데요. 대략 분위기만 잡아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을 쭉 그려줍니다. 줄무늬가 검정색 비슷하죠? 검정색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윕스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주는 크리스탈라이즈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옵션들 수정이 가능한데 크기라든지 그 개수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일단 쭉 당겨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지는 거 보이시죠? 다만 내가 그린 그 선에 비해서 너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 더블 클릭해서 윕스 오케이 해보시면 원이 이렇게 내 선들을 감싸는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살짝 쿵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지는 거 확인되시죠? 만들어진 친구를 적당히 늘리셔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두께값을 살짝 다르게 줄 거예요. 길이도 살짝 짧죠?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가져다 놓을 거예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살짝 꿍 둥글게 휘어져 있는 모습은 이펙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꾸겨주는 워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아크라고 무지개처럼 꾸겨줄 거예요. 보시면서 호리젠탈로 얘가 요만큼 꾸겨지는 건지 버티컬로 꾸며지는 건지를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펙트에서 워프, 아크,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적당히 갖다 놓으시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친구들은 확장을 시켜주세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 그러면 선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반대쪽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양이 너무 똑같으니까 좀 뒤집어서 적용하도록 하죠.
효과 준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삐져나간 아이들만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줄 거고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 언그룹으로 풀어주시면 삐져나간 아이들만 선택해서 지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셔서 이파리들 그리고 수박의 꼭지 부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색상 바꿔서 이파리 그리고 꼭지 만들어 주세요. 수박 한 조각은 커다란 수박 한 덩이를 그리셔서 거기에서 조각을 나누시면 되겠네요. 오브젝트에서 패스 이동하겠습니다. 옵셋 패스. 안으로 줄어드는 건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돼요. 프랩으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를 가늠하시고요. 원의 중심을 선택하셔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디바이드로 나눠주시게 되면 조각이 분리가 될 거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워주세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씨앗의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점들만 따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당기시면 씨앗 모양으로 비틀어지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파우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이렇게 화살표로 구분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추가하셔야 되겠죠? CMYK가 다 보이지 않는다면 모드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옵션 확인하세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윗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모서리의 둥글기는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모서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은 일립스를 이용하도록 하죠. 나머지는 펜툴 이용해서 메꿔주시면 됩니다. 펜 도구 들으시고요.
하나의 세트를 다 만들었으면 몽땅 다 합체를 해주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합체, 색깔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양쪽이 어두운 색깔입니다. 가운데가 밝은 색깔이네요. 그렇다면 이 단추의 위치를 옮겨주도록 할게요. 밝은 게 여기 있고요. 어두운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를 정하셔서 프리뷰로 확인을 해주세요. 파우치에 라벨 부분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수박을 얹어 주실 수 있겠네요. 이만큼은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여기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튀는 것 같은 부분은 블록 브러쉬 이용해서 문질문질 색깔 다른 색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혀 다른 색깔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줬으면 그라디언트 색상 넣어 줄게요. 그라디언트가 여기는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는군요. 이제 이 친구를 삐져나간 부분들까지 잘라주도록 할게요. 하늘색의 배경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라고 같은 위치에다가 붙여 넣을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쪽에 배치가 돼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하나 더 복사된 아이가 제일 위쪽으로 배치됩니다. 요 아이 뚜껑이 되는 부분과 쉬프트 수박 삐져나간 거, 주스 삐져나간 거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 이어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나머지 브러쉬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블러 브러쉬가 아니라 페인트 브러쉬예요. 페인트 브러쉬 선택하셔서 꿀렁거리는 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아이에 대해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 패널에 가셔서 찾으시면 될 텐데 문제에서는 차콜이라고 하는 브러쉬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차콜 패더라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셔서 장을 길게 늘려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누르시면서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죠? 이름으로 찾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옵션 단추 누르셔서 리스트 뷰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차콜이라고 하는 이름 보이시죠? 색깔을 정하십시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선에 대해서 점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점선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까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스트로크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시드 라인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 선의 기럭지는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그려지는 라인의 길이, 그리고 그 선에 떨어지는 갭, 출력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나머지 사탕 봉투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탕 봉지에서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죠. 패턴으로 넣어줄 친구들 얘랑 쟤랑이라고 쉬프트 눌러서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F 하시게 되면 같은 위치에 바로 위에 복사가 됩니다. 패턴으로 정의했던 아이 스와치에서 찾으셔서 넣으시면 패턴 바로 적용이 될 거고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어느 정도로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깜빡깜빡해 보시면 이 정도 줄어드는 거 확인되는데 오브젝트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으니까 오브젝트는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패턴만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유추하셔서 비슷한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망고스틴의 경우에는 커다랗게 여기에 가운데가 들어가 있죠. 알트 드래그해서 얘를 복사할 거고요. 그룹을 좀 풀어서 언그룹, 바깥쪽에 있는 보라색은 버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만 다시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커다랗게 배치. 요만큼 띠지가 이렇게 지나가 있는 게 반투명하게 보이네요. 그 친구도 하나 복사를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따로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채워주는 아이를 보라색으로 넣을 건데요. 요걸 반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투명도가 지시가 되어 있죠. 오퍼시티 트랜스퍼런스 가시면 조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요만큼만이라고 필요한 만큼 잘라서 가져다 쓰시면 되겠네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디바이드 나눌 거고요. 불필요한 부분 선택하셔서 지우십시오. 남은 부분만 얹어주도록 할게요. 끝자락이 뾰족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선은 스트로크에서 프로파일을 뾰족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사탕 봉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몽땅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를 줄 건지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빠뜨린 게 없는지 배치가 많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죠.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이로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폭은 210에 높이 297. 눈금자를 켜야 되겠죠. 컨트롤 R.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꽃 모양을 심볼로 등록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군요. 심볼부터 먼저 등록을 해 놓도록 하죠. 색깔 미리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새로 만들 거고요. 색상 추가하도록 하죠. 뉴 스와치.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꽃의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하셔서 꽃잎을 하나 제작하도록 하죠. 회전을 시키도록 할까요?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중심점 여기입니다. Alt 클릭. 꽃잎의 개수가 많죠? 360 나누기 20개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20장 프리뷰 보시면서 살짝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카피, 컨트롤 D 반복하셔서 꽃잎을 만들어 주시고요. 몽땅 선택해서 하나로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살짝 찌그러져 있죠?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두께 값을 조절해야 되겠군요. 꽃잎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하나를 잘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방향을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에서 리플렉트 반사시킬게요. 하나의 꽃이 완성됐습니다. 복사해서 흰색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들은 심볼 패널에다가 등록하겠습니다. 질질질 끌어서 놓을게요. 심볼의 이름은 플라워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등록이 된 걸 확인하셨으면 원본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뒤쪽에 배경을 넣도록 할 텐데요. 메쉬 도구 이용해서 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색깔 값을 스와치에서 뽑아 놓도록 할까요? 메쉬에 대해서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210에 170이라고 했습니다. 렉탱글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크기를 지정하도록 하죠. 210. 높이는 170입니다. 여기에서 살짝쿵 밝은 부분 보이시죠? 메쉬 도구 이용하셔서 이쯤에다가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점이 생겼어요. 거기에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중간에 이 아래쪽 부분도 색상이 밝은 부분이 있네요. 클릭하셔서 밝게 처리했고요. 여기에서 색상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선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하나 더 만들되 색상은 짙은 색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은 짙은 색으로 채워주세요. 더 이상 배경은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구름과 산들을 제작하시면 되겠죠? 화살표로 색상이 지시가 된 건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구름들을 채워주세요. 나머지 빈틈은 펜툴 이용해서 메꿔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배경들은 그때그때 잠가주세요. 배경이 다 만들어졌으면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블렌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커버처 툴이 있으신 분들은 커버처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곡선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노란색 선을 이렇게 슝 하고 만들어 줄게요. 선의 굵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면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굵기도 맞춰주셔야 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나중에라도 선은 수정 가능합니다. 선들이 다 그려졌으면 블렌드 툴 이용하셔서 시작하는 선은 얘입니다 라고 클릭, 끝나는 선은 얘입니다 라고 클릭. 블렌딩이 색상으로 됐을 텐데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을 컬러가 아니라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5단계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브러쉬 도구 이용하셔서 이렇게 도트링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브러쉬 도구,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로 가주세요. 거기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 쭉 찾아보니 도트가 없네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한 친구를 선택하셔서 창을 띄우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름으로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썸네일 뷰라고 해서 모양을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아이를 찾으셨으면 정확한 이름을 보겠다라고 리스트 뷰를 보십시오. 도트링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브러쉬의 두께값도 스트로크에서 2포인트라고 맞춰주셔야 해요. 그 위쪽에다가 저희가 만들었던 심볼들을 얹어주시면 될 텐데요. 심볼의 개수가 5개로군요. 심볼 패널에 가셔서 심볼을 선택하시고 심볼 스프레이 이용하셔서 클릭. 개수가 너무 많이 그려졌다 싶으시면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Shift 이용해서 다시 위치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크기가 좀 작아 보이죠? 사이저 이용해서 클릭할 때마다 커지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너무 크다 싶으시면 역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다시 작아져요. 방향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스피너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면 화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색상을 보아하니 빨강색으로 파랑색으로 덧입혀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스테이너 이용하셔서 채워주는 색상을 스와치 패널에서 찾으세요. 빨강색이라고 선택해서 콕콕콕 찍어주시면 색상이 들어가고요. Alt 눌러서 색상을 다시 빼실 수도 있습니다. 살짝 투명하게 보이는 건 스크리너 이용하셔서 투명도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나무도 심고 그 위에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브젝트들은 그때그때 걸리적거리는 아이들은 락을 걸어주세요. 워터폴에 대해서 글자가 엔블롭 디스토트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구겨줄란다 라고 하는 워프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한 친구, 아크, 로어. 어느 정도를 할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세요. 개체에 대해서 그림자가 있군요. 그림자 필요한 부분들은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잠겨져 있는 오브젝트는 몽땅 다 풀어줄 거고요. 그림자가 져야 되는 아이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프랩으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그림자가 질 건지 확인을 해보세요. 개체들의 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이용하셔서 주변을 마무리 지어줄게요. 용지 사이즈만큼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크기를 지정하면서 사각형 만들 수 있죠. 잠겨져 있는 오브젝트가 없어야 클리핑 마스크가 제대로 진행이 돼요. 오브젝트에 잠겨져 있는 게 있다면 꼭 Unlock All 해주시고요. 몽땅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A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주변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2024년 6월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도구나 연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빠르게 제작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